톰 파커볼스는 새 요리책을 소개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는 왕실의 아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음식과 식당을 이야기해온 작가로서 자신의 책을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가 어머니 카밀라의 과거로 향하는 순간 평범한 홍보자리는 영국 왕실이 수십 년 동안 피하려 했던 기억의 문을 다시 열었다. 톰에게 카밀라는 세상의 비난을 견디며 가족을 지킨 어머니였다. 반면 많은 사람에게 그녀는 찰스와 다이애나의 무너진 결혼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물이다. 한 아들의 사적인 기억과 대중이 간직한 역사가 충돌하자 오래된 상처는 다시 현재의 논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 완전한 피해자이고 누가 유일한 가해자인지를 판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잔혹한 언론에 상처 입은 카밀라, 불행한 결혼 속에서 목소리를 냈던 다이애나, 그리고 부모 세대의 선택을 떠안은 내 자녀까지. 서로 다른 진실이 어떻게 한 왕관 아래에서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려 한다. 톰 파커볼스가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그가 준비한 이야기는 왕실의 비밀이 아니라 음식이었다. 오래된 궁정의 식탁, 빅토리아 시대의 조리법, 찰스 3세가 즐기는 소박한 메뉴,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펴낸 요리책에 관한 설명이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식당을 평가하고 요리 문화를 기록해온 작가였고 어머니의 지위와는 별개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의 경력은 단순한 취미의 연장이 아니었다. 신문과 잡지에 음식 칼럼을 쓰고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며 방송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왕실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미식 저널리스트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번 책에서도 화려한 보석이나 궁전의 권력보다 왕과 왕비가 실제로 무엇을 먹었고 시대에 따라 식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톰이 누구인지 세상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음식 평론가가 아니라 파밀라 왕비의 아들이었다. 인터뷰어가 그의 어머니가 1990년대 언론과 대중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묻는 순간 책상 위의 요리책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대화는 곧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카밀라를 향한 비난,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왕실의 과거로 이동했다. 톰에게 카밀라는 왕관을 쓴 역사적 인물이기 전에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손주들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며 외부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거대한 왕실 서사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상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이 시작됐다. 대중은 카밀라를 한 가정의 다정한 어머니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인물이었고 수많은 기록과 인터뷰 속에 남아있는 현대 왕실사의 중심 인물이었다. 톰이 말하는 사적인 카밀라와 세상이 기억하는 역사 속 카밀라는 같은 사람이지만 두 모습 사이에는 쉽게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존재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왕실 가족의 말이 언제나 개인적인 발언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평범한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변호한 말로 끝났을 한 문장이 왕비의 아들에게서 나오자 왕실의 공식 입장처럼 확대됐다. 톰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표현 속에서 카밀라 가족이 지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읽어내려 했다. 이 인터뷰가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곧 과거 전체에 대한 해석처럼 받아들여졌다. 톰은 아마 왕실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왕비의 아들이 된 순간부터 그의 사적인 기업은 더 이상 완전히 사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 결국 평범한 요리책 홍보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겼다.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대중이 기억하는 역사적 인물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진실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일상이 다른 사람이 겪은 상처와 책임까지 지워줄 수 있는가? 톰 파커볼스가 기억하는 1990년대는 왕실 드라마의 화려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 앞에 늘어선 자동차와 대문 너머에서 번쩍이던 플래시, 학교에 가는 길에도 따라붙던 낯선 얼굴들로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세상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를 거대한 스캔들로 소비했지만 어린 톰과 여동생 로라에게 그것은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현실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집 밖에 몇 명의 사진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세곤 했다고 회상했다. 어떤 날은 몇 명에 불과했지만 어떤 날은 대문 주변이 사람과 차량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가족이 외출하면 뒤를 따라붙었고 카밀라가 반응하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차를 가까이 몰아붙이기도 했다. 톰은 훗날 그 시절의 취재 방식을 야만적이었다고 표현했다. 당시 영국 타블로이드는 카밀라의 선택만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외모와 나이, 체형, 옷차림까지 조롱하며 한 인간을 우스운 캐릭터로 만들었다. 복잡한 관계의 책임을 따지는 대신 두 여성을 서로 비교했고, 다이애나는 아름답고 상처받은 공주로, 카밀라는 모든 것을 빼앗은 냉혹한 여성으로 단순화됐다. 그 과정에서 카밀라의 자녀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잔혹함이 역사적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카밀라가 부당한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녀가 찰스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카밀라 한쪽을 인정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지워야 할 이유는 없다. 톰이 보았던 어머니의 고통은 진짜였지만 다이애나가 결혼 안에서 겪었던 외로움 역시 진짜였다. 흥미로운 점은 톰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윌리엄과 해리가 받았던 압박은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추적과 감시조차 견디기 어려웠지만 두 왕자는 부모의 갈등과 어머니의 죽음까지 전 세계의 시선 속에서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두 사람의 상처를 부정하려 했다는 단순한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 톰이 어머니를 변호하는 이유는 어쩌면 역사 전체를 다시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카밀라를 신문 일면의 얼굴로 기억했지만 그는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가족을 기억했다. 대중은 스캔들의 결과를 보았고 그는 그 스캔들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가족의 기억은 언제나 부분적이다. 톰의 시선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중의 기억도 언론이 만든 이미지와 감정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완전히 믿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이 어떤 사실 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다. 카메라들은 오래전에 대문 앞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찍힌 사진과 기사, 가족이 느낀 공포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톰이 입을 열 때마다 세상은 다시 묻게 된다. 언론의 폭력에 상처받은 가족을 이해하는 것과 그 가족이 얽힌 역사적 책임을 기억하는 일은 과연 함께 가능할까? 톰 파커볼스의 삶을 카밀라의 아들이라는 한 문장으로만 설명하면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다. 그는 오랫동안 음식 칼럼을 쓰고 식당을 평가하며 방송과 출판을 오가면서 자신만의 이름을 만들었다. 왕실의 그림자가 언제나 따라왔지만 그는 적어도 직업의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경험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의 삶에는 화려한 연회보다 훨씬 개인적인 상실도 있었다.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된 뒤 그는 가족과 일을 함께 지켜가려 했고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유쾌한 음식 작가처럼 보였지만 가까운 사람을 잃는 고통은 그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2021년 당시 연인이었던 저널리스트 앨리스 프로코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겨우 42살이었다. 톰은 그 상실을 크게 떠들지 않았고 대신 손목에 그녀를 기억하는 문신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를 왕비의 아들로 보았지만 그 시기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자녀를 돌보고 일을 계속해야 했던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이 경험은 훗날 찰스 국왕의 암 진단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에도 다른 무게를 더했다. 그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왕관을 쓴 국왕도, 왕비의 아들도 질병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미 암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빼앗는지 경험한 톰에게 그 걱정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중년에 접어들며 술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는 등 자신의 건강도 관리하려 했다. 음식은 그의 직업이었지만 동시에 삶을 버티게 하는 질서이기도 했다. 재료를 고르고 식탁을 준비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통제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었을지 모른다. 톰이 어머니를 설명할 때 자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태도다. 카밀라는 공격을 받아도 주저앉기보다 해야 할 일을 계속했고 가족을 돌보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객관적인 역사평가라기보다 고통을 견디는 방식에 대한 아들의 기억에 가깝다. 자신의 상실을 조용히 견뎌온 톰은 같은 방식으로 버텨온 어머니에게 더 강한 연민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연민은 언제나 시야를 좁힐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남긴 상처를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톰이 카밀라의 고통을 말할수록 대중은 자연스럽게 다이애나가 겪은 외로움과 두 왕자의 상실을 다시 떠올렸다. 결국 톰의 발언을 이해하려면 그를 왕실 홍보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직업을 지키고 이혼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슬픔이 깊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경계에서 한 아들의 진심은 공적인 논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은 처음부터 한 가족의 사적인 선택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1981년 20살의 다이애나 스펜서는 왕세자 찰스와 결혼했고 전 세계는 그 장면을 동화처럼 바라보았다. 화려한 예식과 거대한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왕실 부부로 소개됐지만 그 이미지 뒤에서 서로 다른 기대와 성격,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2년 윌리엄이 태어나고 1984년 해리가 태어났다. 두 아들의 탄생은 왕실에 안정감을 주는 듯했지만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이애나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관심을 감당해야 했고 찰스는 왕세자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 과정에서 카밀라의 존재는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1992년 두 사람의 공식 별거가 발표되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후 찰스는 1994년 방송 인터뷰에서 결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뒤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발언은 대중이 알고 있던 의심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바꾸었다. 1995년 다이애나는 BBC 파노라마 인터뷰에 출연해 결혼 생활의 외로움과 왕실 안에서 느낀 고립을 직접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신문 기사가 아니었다. 결혼 안에 있었던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경험을 설명한 순간이었다. 물론 그 인터뷰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훗날 심각한 윤리 문제가 드러났지만 당시 그녀가 느꼈던 고통까지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1996년 이혼이 확정되면서 찰스와 다이애나는 법적으로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관계의 끝이 논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혼 뒤 두 사람의 삶은 더 강한 감시를 받았고 다이애나는 왕실 밖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1997년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뒤 36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적인 충격이 됐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꽃을 놓았고 윌리엄과 해리는 어머니의 관디를 걸어야 했다. 이 연표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대중의 기억은 타블로이드의 산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공식 별거, 찰스의 인정, 다이애나의 인터뷰, 이혼과 죽음이라는 기록이 존재했다.
언론이 카밀라를 잔혹하게 다뤄가는 비판은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사건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동시에 모든 책임을 카밀라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도 진실을 단순화한다. 이 결혼의 붕괴에는 개인의 선택, 왕실 제도의 압박, 부부 사이의 소통 실패, 그리고 언론의 과열이 함께 얽혀 있었다. 기록은 누구도 완전한 악인이나 완전한 희생자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조용히 짚어낼 뿐이다. 1995년 다이애나가 BBC 파노라마 인터뷰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영국 왕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위기에 빠졌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결혼 생활의 외로움과 배신감, 왕실 안에서 느낀 고립을 직접 이야기했다. 그날의 방송은 수천 편의 기사보다 강한 힘을 가졌고 다이애나를 침묵하는 왕세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설명하는 한 사람으로 남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인터뷰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다이슨 조사에 따르면 마틴 바시르는 위조된 은행 거래 자료를 이용해 다이애나의 동생 찰스 스펜서에게 접근했다. 그는 왕실 주변 인물들이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심을 심었고 그 불안을 이용해 다이애나와의 만남을 얻어냈다. 이 사실은 인터뷰의 윤리적 기반을 크게 흔들었다. BBC는 기자의 기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제기된 의혹에도 충분히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찰스 스펜서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꼈으며 윌리엄은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터뷰가 어머니의 두려움과 고립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바시르가 거짓된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다이애나가 말한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은 같은 것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다이애나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기자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그녀는 방송 직후 인터뷰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겼다. 물론 불안과 의심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제작 과정의 부정을 이유로 결혼 안에서 느낀 외로움과 상처까지 지워버린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이 장면에서 찰스 스펜서의 위치도 새롭게 보인다. 그는 단순히 카밀라를 미워하는 동생이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믿고 누나를 기자에게 연결한 인물이었다. 그 선택이 이후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는 오랫동안 기억해야 했다. 이는 가족의 죄책감과 언론의 책임이 어떻게 한 사건 안에서 뒤엉켰는지를 보여준다. 파노라마 인터뷰는 그래서 하나의 진실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다이애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세계에 들려준 순간이었고 동시에 기자의 기만과 방송사의 실패가 결합된 사건이었다. 인터뷰를 신성한 유언처럼 다뤄서도 안 되고 조작된 접근을 이유로 그녀의 모든 말을 허구로 돌려서도 안 된다.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 자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다이애나의 증언은 완전한 진실도 완전한 거짓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여성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남긴 기록이었고 그 기록은 지금도 왕실의 과거를 판단하는 가장 불편한 증거로 남아있다. 카밀라의 인생은 1990년대의 스캔들에서 멈추지 않았다. 한때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으로 불렸던 그녀는 오랜 시간 말보다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갔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화려한 변명이나 공개적인 반격 대신 왕실 공무와 자선 활동을 통해 대중 앞에 서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녀가 집중한 분야 가운데 하나는 골다공증이었다. 카밀라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모두 이 질환으로 고통받았고 가족은 오랜 시간 그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래서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왕실 후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에서 출발한 일이었다.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을 만나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에 관심을 끌어내려 했다. 문해력과 독서 역시 카밀라가 꾸준히 힘을 쏟은 영역이었다. 책을 통해 세대와 계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믿은 그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사업을 후원했고
왕비가 된 뒤에도 이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학교와 병원, 보고시설에 책을 전달하는 계획을 통해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회복의 도구로 제시했다. 그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침묵이 피해를 키운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과 지원기관의 대응 현장을 방문했다. 이러한 행보는 과거의 카밀라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결혼을 무너뜨린 여성으로만 기억되던 인물이 이제는 다른 여성들의 고통을 공적으로 다루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봉사가 과거를 지워주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카밀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이애나의 상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자성 활동이 역사적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니다. 카밀라가 걸어온 길을 공정하게 보려면 두 사실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그녀는 언론의 잔혹한 공격을 견딘 피해자였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한 인물이었다. 찰스가 국왕이 된 뒤 카밀라는 왕비가 되었고 2023년 대관식에서 왕관을 썼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이었다. 그러나 왕관은 승리의 증표라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에 가까웠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왕실의 역사와 연결되어 평가받게 됐다. 톰에게 이 변화는 어머니가 마침내 인정받은 과정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세상이 모르는 카밀라의 일상과 인내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중은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다시 묻는다. 현재의 카밀라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 카밀라의 삶은 단순한 복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고받은 한 인물이 긴 시간 동안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온 과정이다. 왕관은 그녀의 과거를 삭제하지 않았지만 과거 외에 기록돼 또 다른 삶을 만들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이제 역사의 다음 장에서 평가될 것이다. 찰스와 다이애나, 카밀라의 이야기는 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선택과 갈등은 톰과 로라, 윌리엄과 해리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기억으로 남았다. 네 사람 모두 부모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어린 시절부터 감당해야 했다. 톰과 로라는 어머니가 신문 일면에서 조롱당하고 집 밖에서 추적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들에게 카밀라는 왕실을 뒤흔든 인물이기 전에 공격받아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였다. 그래서 톰이 그녀의 강인함과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 윌리엄과 해리에게 다이애나는 역사적 상징이 아니라 너무 일찍 잃은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부모의 불화가 공개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결국 전 세계의 시선 앞에서 어머니의 관뒤를 걸었다. 그 기억은 어떤 해명이나 세월만으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상처가 됐다. 중요한 것은 톰 역시 두 왕자가 겪은 압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이 경험한 언론의 추적보다 윌리엄과 해리가 견뎌야 했던 일이 훨씬 더 가혹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의 말을 곧바로 다이애나의 고통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선의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톰이 어머니의 상처를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이애나와 두 아들의 고통을 다시 떠올렸다. 개인적인 기억으로 어머니를 보호하려 한 말이 공공의 역사 전체를 다시 판단하자는 요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카밀라가 언론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다이애나가 결혼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찰스가 오랫동안 카밀라를 사랑했다는 사실도 그의 선택이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없애지 않는다. 다이애나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그녀의 모든 결정이 완벽했던 것도 아니다. 이 비극에는 깨끗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없다. 사랑과 의무, 질투와 외로움, 왕실 제도의 압박과 언론의 탐욕이 뒤섞였고
그 결과를 다음 세대가 물려받았다. 왕실이 오랫동안 침묵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복작성 때문이었다. 어느 한쪽을 구하려 하면 다른 한쪽의 상처가 다시 드러났다. 톰은 다시 음식과 식당에 관한 글을 쓸 것이고, 카밀라는 왕비로서 공무를 이어갈 것이다. 윌리엄과 해리 또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어머니의 기억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입을 여는 순간 오래된 사진과 인터뷰, 장래 행렬의 기억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승패가 아니라 기억의 책임이다. 누구도 자신의 상처만으로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한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할 권리가 있고 대중은 역사를 기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사랑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다. 왕실은 오래전에 그 문을 닫았다고 믿었지만 톰의 한마디는 그 방이 한 번도 완전히 잠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